법을 지키기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피켓과 함께 협치 파괴 독재 입법 국민경제 파괴된다! 경제내란법 강행 처리 민주당은 각성하라! 예,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기어코 방송 장악 3법에 이어서 노란봉투법과 덧센 상법을 강행 처리하였습니다. 경제계에서 그렇게 피끓게 호소를 했고 우리 당 의원님들께서도 계속해서 호소를 했는데 그런 필리버스터까지 결국은 짓밟아 버렸습니다. 법이 통과된다고 해서 별일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이 가장 두려운 것은 우리 기업들의 해외 엑소더스입니다. 재계에서는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제일 무서운 건 기업들이 조용히 한국을 떠날 것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경고했는데 이재명 정권은 이러한 재계의 피 끓는 호소가 전혀 들리지 않았는 것 같습니다. 노란봉투법과 덧센 상법은 우리 경제 질서에 막대한 후폭풍을 불러올 경제내란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업의 투자 의욕을 꺾어버리고 기업을 해외로 내쫓으면서 결국은 청년 일자리 감소, 경제성장 동력 상실, 국민경제 초토화, 대한민국 경제를 뒤흔드는 경제내란이라 할 것입니다. 이런 법을 강행 통과시키는 더불어민주당이 바로 경제내란 세력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재명 정권의 행태는 한마디로 무책임 그 자체입니다. 대통령실 김용범 정책실장은 이런 막말을 했습니다. 우려하는 상황이 오면 그때 가서 또다시 개정하면 된다. 말이 되겠습니까? 대한민국 다 망쳐놓고 기업들 다 떠나고 일자리 없고 하는데 그때 가서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법을 바꾼들 대한민국에 누가 다시 돌아오고 기업에 투자를 하겠습니까? 이런 막말을 하는 사람이 대한민국 경제 수장이라고 하는 정책실장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동의가 되십니까? 아닙니다. 저는 정말 평생을 경제 쪽 분야에서 공직에 몸담아왔던 제 입장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정말 믿기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한민국 국가 경제하고 민생 경제를 두고 생체 실험하는 것이냐. 문재인 정부 때 소주생이 그랬습니다. 아니 말이 마차를 끌어야지 마차를 앞에 놓고 끌고 가겠다고 하는 소주생을 해가지고 대한민국 나락으로 떨어질 뻔했지 않습니까? 지금 똑같은 거예요. 노란봉투법하고 덧센 상법을 해가지고 대한민국 경제 추락하는 것은 아니면 말고식으로 일단 생체 실험 해보자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답답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진정 국민을 위한다면 지금이라도 거부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법안들이 모두 이재명 대통령을 만든 대선 청구서임을 감안하면 이재명 대통령은 결국 국민은 버리고 강성 노조와 지지 세력만 챙기는 반국민, 반경제적 선택을 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한미 관세 협상 때 궁지에 몰리니까 기업들에게 도와달라고 손 내밀더니 지금도 대기업 총수들하고 같이 미국에 가 있습니다. 뒤에서는 기업을 옥죄는 법안을 강행 통과시키면서 염치 없이 기업의 뒤통수를 치고 있는 막무가내식 독주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정신 차리기를 바랍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서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 경제를 위해서입니다.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인사참사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태산 넘어 줄령이라는 말이 있듯이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 지명은 논문 표절로 낭만 이진숙 후보자보다 훨씬 더 심각한 인사참사라고 보입니다. 최교진 후보자는 이재명 정권의 모든 인사참사를 단 한 명으로 집약시킨 범죄 막말 종합세트인 것 같습니다. 지난 정부 때 음주운전 선고유예를 받았던 후보자가 낙마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최규진 후보자 음주운전으로 200만 원 선고를 받았습니다.
거기다 전과 3범입니다. 석사 논문은 다른 논문을 표절한 것도 아니고 블로그에 있는 걸 표절했다고 합니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을 능가하는 온갖 막말을 쏟아냈습니다. 천안함 음모론도 퍼뜨렸습니다. 조국 윤미향은 옹호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비하한 것까지도 나왔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서거일은 또 희화화하는 발언이 나왔습니다. 그야말로 망언 제조기, 막말 제조기입니다. 이런 사람이 교육부 장관 후보자라고 합니다. 정말 이거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느 국민들이 이걸 용납을 하겠습니까? 답답합니다. 일선 교사는 단 한 번의 음주운전만으로도 무관용으로 승진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음주운전 이력의 교육수장이 교육 현장에서 어떻게 권위가 설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은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원내 수석 부대표의 발언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을 오로지 전교조의 대선 승리 청구서 결재를 위해서 장관직에 임명한다는 것은 정말 국민들은 용납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최교진 후보자를 즉각 지명 철회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국민의힘은 악법들을 끝까지 막아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싸웠습니다. 물밑 협상도 했고 수정안도 제시했습니다. 수차례 호소도 했고 의원님들 돌아가면서 필리버스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절대 다수 의석을 가진 집권 세력은 재계와 야당의 우려에 귀를 닫아버렸습니다. 결국 피해는 성실히 일하는 근로자, 대한민국 경제를 지탱하는 기업인, 언론의 본령을 지키려고 하던 언론인들에게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악법으로 인한 경제 파탄, 민생 붕괴의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정권에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경제 내란을 획책하는 정부 여당의 오만과 독선을 국민과 함께 강력히 규탄합니다. 아울러 이번 악법들이 어떤 위헌성을 가지고 있는지 검토한 이후에 추가 대응에도 즉각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필리버스터 과정에서 밤낮 없이 함께 싸워주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정말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많은 의원님들이 함께 동참해 주시고 같이 샤우팅해 주시고 마음과 뜻을 함께 모아 주셨습니다. 저는 원내대표로서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미 기사에서 보시다시피 3대 특검법의 개정안, 소위 더 센 특검법을 만들겠다고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번에는 상정을 하지 않았지만 9월 정기국회 들어서면 조만간 이 법이 또 올라올 것 같습니다. 그때도 한마음으로 같이 투쟁해 주시기를 의원님 여러분께 미리 당부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야 의원들이 휴일에도 국회 본회의장에 모였습니다. 어제 상정된 노란봉투법에 대한 표결이 예고됐기 때문입니다. 반대 토론에 나섰던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이 시작되자 자리를 떴고 개혁신당 의원들이 반대표를 던지면서 찬성 183표, 반대 3표로 노란봉투법은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지난 2014년 47억 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쌍용차 파업 노동자들을 돕기 위해 일부 시민들이 노란색 봉투를 보내기 시작한 지 11년 만입니다.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해 하청업체 노동자도 원청업체를 상대로 교섭을 요청할 수 있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여야 반응은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윤석열 거부권 행사로 지금까지 노동계의 염원이 미뤄졌었는데 우리가 역사적으로 큰 일을 했다. 투자 의욕을 꺾고 기업을 해외로 내쫓아서 일자리를 없애버리는 이런 입법이 경제 내란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노란봉투법 통과 직후엔 더 세진 상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자산 규모 2조 원 이상 기업에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까지만 인정하는 분리선출 감사위원을 현행 1명에서 2명으로 늘리는 내용입니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에 대해서도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고 있지만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동의하면 24시간 만에 종료시킬 수 있는 만큼 상법 개정안 역시 내일 오전 법여권 주도로 국회를 통과할 전망입니다. SBS 민경호입니다. 어제 오전 9시쯤 열린 국회 본회의에 노란봉투법이 상정되자 국민의힘은 즉시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을 신청해 법안 통과 저지에 나섰습니다. 해당 법안엔 사용자의 범위와 노동쟁의가 가능한 대상을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김영동 국민의힘 의원이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섰고 김주영 민주당 의원과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 그리고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을 거쳐 김희상 국민의힘 의원이 반대 토론 중입니다. 중간 착취 구조를 해소하고 원하청 간 대중소기업 간 격차를 줄일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이 바로 노조법 2, 3조 개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노조법은 노동법의 헌법과 같은 법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법이 과연 기업의 의견을 듣지 않고 강행 처리되었을 때 제대로 산업 현장에 뿌리 내릴 수 있을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필리버스터는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개시 24시간 뒤 표결을 통해 종결시킬 수 있습니다. 범여권 의석이 5분의 3을 넘는 만큼 오늘 오전 필리버스터가 종료되고 법안 표결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직후엔 자산 2조 원 넘는 상장회사에 집중투표제 시행을 의무화한 이른바 덧센 상법이 상정될 예정인데 국민의힘은 이 역시 필리버스터를 신청할 방침이지만 민주당이 밀어붙일 땐 이 역시 내일 오전 국회 문턱을 넘을 전망입니다. SBS 송기준입니다. 예, 어제 무궁화호 열차 사고 희생자분의 빈소에 조문을 다녀왔습니다. 누군가가 호루라기라도 한번 불어주었으면 막을 수 있는 참사가 아니었느냐며 애통해하시는 유족들을 보면서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정치적 책임이 대통령에게 있다. 라면서 모든 재난의 최종적 책임자는 대통령이라고 강하게 주장했던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발언이 생각납니다. 대통령과 정부는 이번 사고의 원인이 무엇인지 철저하게 분석해 주기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 원인과 잘잘못 책임을 떠나서 코레일 소속의 열차가 작업 중이던 인부들을 치어서 사망케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기본적으로 코레일이 이 상황에 대해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빈소에 갔을 때 코레일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고 우리 당 국토위 의원님들의 자료 요구에도 전혀 협조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무성의한 대응으로 일관하면서 하청 업체인 용역업체에 떠넘기는 듯한 코레일의 모습에 실망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현재 5분의 부상자들은 온몸이 부서지고 심각한 트라우마를 겪고 있어서 상황이 매우 좋지 않다고 합니다. 특히 국가공무원인 소방공무원이 되기 위해서 시험을 준비하고 있던 청년들은 이 상황을 자기들이 직접 목도하면서 심각한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사망자 유족을 위한 지원, 부상자들과 유족들의 정신적 트라우마 치료까지 코레일과 정부는 책임 있는 자세로 나서주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필리버스터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송장악 3법 중에서 방송법과 방문진법이 더불어민주당의 일방 처리로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각 국회 본회의장에서 방송장악 3법 중에서도 최악의 법이라 할 수 있는 EBS법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방송장악법은 공영방송의 이사진, 사장, 보도책임자 등등 모든 인사에 언론 노조의 개입을 확대하는 법입니다. 공영, 민영 할 것 없이 모든 방송사의 방송 편성에 언론 노조가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언론장악법입니다. 이 법이 정치 권력으로부터 공영방송 독립을 추구한다는 것은 허울 좋은 명분뿐일 뿐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법은 노조 권력으로의 공영방송 예속을 위한 법일 뿐입니다. 방송장악 3법은 80년대 신군부 언론 통폐합에 버금가는 2020년대 좌파 이권 카르텔 정권의 독재 폭구로 기록될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마치면 내일 다시 본회의가 열리고 노조법과 상법 등 반경제 악법이 상정될 예정입니다. 이 법은 기업을 해외로 내쫓고 투자와 성장의 발목을 꺾어버릴 한마디로 경제 내란법이라 할 것입니다. 이런 법을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하려고 하는 더불어민주당은 경제 내란 세력이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미국 방문길에 주요 대기업 총수들과 경제단체장들을 경제사절단으로 동행한다고 합니다. 최소한의 양심도 없다고 봅니다. 대통령이 자기가 필요할 때는 어김없이 재계 총수들을 동원시키면서 정작 재계의 간절한 요구에는 쇠기의 경일기식으로 귀틀막을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나쁜 정치입니다. 기업을 마치 단순히 권력의 신여점으로 착각하는 거 아닌가요? 하청업체들과 중소기업들은 더 상황이 심각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피할 수도 없고 이 나라를 탈출할 수도 없습니다. 이재명 정권의 반경제악법을 강행 추진하면 제일 먼저 죽어나가는 것은 중소기업과 서민일 것입니다. 이번 주에 나온 모든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50%대로 급락했습니다. 이재명 정권의 허니문이 끝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국민들이 더 이상 이재명 정권의 귀틀막 독선과 오만을 참지 않겠다고 보여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지금이라도 경제내란법 수정안 논의에 나서줄 것을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게 강력히 촉구합니다. 오늘은 우리 당의 새로운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 날입니다. 이번 전당대회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정당 정치의 대축제를 할 전당대회 과정에 특검이 느닷없이 중앙당사를 압수수색하고 당원 명부를 틀어가겠다고 하는 것은 노골적인 야당 탄압이자 폭거였습니다. 또한 전당대회를 앞두고 각종 악의적인 프레임 씌우기도 이어졌습니다. 특정인 한 사람이 마치 우리 당을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일각에서 이를 집요하고 과도하게 부각시킴으로써 당의 미래와 비전 논의를 희석시키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당은 이러한 악의적인 공세에 결코 흔들리지 않고 치열하고 건강한 토론과 경쟁을 통해서 오늘 마침내 새로운 지도부를 선출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경제와 민생은 심각한 위기입니다. 이재명 정권은 출범 직후 30조 원 규모의 현금 살포성 추경을 밀어붙였습니다. 그러나 내수 회복의 핵심인 건설 투자는 마이너스 8.1%로 전망되는 등 경기 회복은 아직도 요원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반시장 세제 개편, 반기업 입법 강행, 졸속제인 한미 관세 협상, 이런 상황에서 우리 대한민국 산업 경쟁력은 급격하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권의 아마추어적이고 무책임한 경제 운영 때문에 국민의 삶이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오늘 열리는 전당대회를 통해서 선출된 새 지도부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안으로는 변화와 혁신을 과감하게 추진하고 이 정권의
독선과 경제 실패로부터 국민을 지켜내겠습니다. 서민의 삶을 지키고 국민의 희망을 반드시 되살려내는 국민의 힘이 될 것입니다.